사이다 헤드라인. 네, 반갑습니다, 치 차장님. 자,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산이산이 곽수산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몸이 조금 안 좋더라도 책임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산이산이 곽수산입니다. 목소리가 그 예의 없이 그런 목소리로 옵니까? 지금 이 시간만 기다리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전달력이 많이 떨어지겠다. 많이 떨어진다. 뭐냐 여기 너? 뭐냐 불편해. 아, 그래도 아, 최영진 씨보단 낫잖아요.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 좀 프로의 모습이 아니네요. 아, 그래요? 예. 최욱 씨 몸 안 좋은 적 없다 이거죠? 없죠. 정신력으로 가죠. 저는 비염도 정신력으로 지금 낳고 있죠. 네,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빨리 회복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공격력 강한 그럼요.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네. 히히히 노영희 변호사. 뭐야? 그 뭐야? 뭐야? 아, 뭘 소개를 그렇게 해? 히히히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저랑 그래도 생각이 좀 많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경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음. 경찰 편이 아니라 국민 편이야. 그냥 진짜 내가 볼 때는 오. 제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의 요즘 이야기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힐링돼요. 힐링이 돼요. 예. 오. 경찰계 아이유 이지은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루하루 반갑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는 다 들어갑니다. 이지은입니다. 네. 잠깐만, 최욱 고맙습니다. 씨 네. 얼굴 보는구나. 아니 무슨 말이야? 너왜 또 지금 그래요? 나랑 너무 차이 나는데? 히히 도영이. 왜 히히 도영이? 왜요? 아이유? 이름이 또 오해하시네. 이름이 이지은, 아이유 이름이 이해합니다. 이지은. 이해합니다. 기쁠 히. 이해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엄마가 원망스럽다. 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아니고 이름 때문에 그런 건데 또 오해하시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요즘 윤석열 잡기에 앞서서 우리에겐 또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맹활약 중이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엄청난 활약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윤건영 주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따가 뭐 영상 보겠습니다만 국회에서의 그 활약이 너무 정말 저한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프면 안 됩니다. 바로 전 씹어버립니다. 아프면. 네. 씹어버립니다. 자, 일단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지금 체포 이게 지금 그렇죠. 당장의 우리의 숙제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네, 윤석열이 경호관들에게 체포영장 집행하러 오면 총으로 막아라. 그랬더니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음 날은 칼로라도 좀 막아. 칼. 총안 되면 칼 써. 칼 써.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막고 싶어 합니다. 네. 의지가 매우 확고합니다. 네. 그런데 이 윤석열의 의지에 따르는 강경파가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의 이 의지에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네. 고민하거나 하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이 비율에 대해서는 언론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던데 우리 의원님이 파악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언론사별로도 온도차가 있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면 아래에 있는 막 부글부글하는 것들이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르기 직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다라는 거는 뭐 정확하게 계량하기는 어렵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체포작전이 성공할 수 있다. 네네. 긍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그렇죠.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네네. 뭐 좋은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달해드렸습니다. 경호처 3부장이 우리 직원들 전부 30일씩 휴가 내게 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내 직원들 범죄자 만들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하자마자 김성훈 차장은 경호처 3부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경호처 일부 직원은요. 지금 요새 이제 교대 근무를 하는데 네. 미복귀 가지 않는 것으로 본인의 선택을 삼았다. 퇴근도 있고. 퇴근 후에 그리고 휴가 신청을 했다는
분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저 경비를 소극적으로나만 이제 거부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석열과 김성훈 차장은 매우 완강해요. 네네.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밑에 경호관들에게 하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 매뉴얼대로 해달라고 말했다. 네.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막아라. 네.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결연한 태도로 임하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무조건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매뉴얼은 그런 매뉴얼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놀라운 MBN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보도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MBN 보도. 네, MBN. 네. 와, 이거는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 자, 경호처 안에 있는 과장 그리고 부장급 간부들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공식 입장을 요구했는데 누구한테 요구했냐? 윤석열. 와. 대통령님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입장 내주십시오. 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경호관들이 네. 대통령에게 입장을 요구한 일은 네. 아마도 건국 이래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건국 이래 처음이죠.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상상이 안 경호관들이 되죠. 그렇죠. 대통령한테 입장 요구해라. 이거는 진짜 상상 불가인 일입니다. 네. 그리고 경호관들이 그렇게 배워오지 않고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분들은 무조건 막는 게 일이거든요. 경호하는 게. 네. 예, 정말 상상 일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네. 근데 이게 이제 시한을 줬다는 거예요, 경호관들이. 네. 그게 이제 어제 밤이더라고요. 네. 혹시 그 이후에 뭐 윤석열이 입장을 냈다던가 아니면 입장을 안 냈다던가 경호관들이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다던가 뭐 그런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MBN 보도 관련해서는 후속 확인이 좀 제한적이고요. 아. 다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던 또 하나의 지금 사건이 있었는데 윤곽근 변호사가 네. 경호관들을 모아놓고 야 경찰 들어오면 체포해. 우리한테 체포 권한이 있어. 라는 보도도 됐습니다. 네. 예. 그 이제 그게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관저에 있는 경호관들을 다 모았대요. 요거는 좀 확인이 된 건데 네. 다 모아가지고 윤곽근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야 이분이 법률 전문가야. 우리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는 식으로 미치겠다, 진짜. 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경호관들이 저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반응이었다라는 거고 호응이 별로 많지 않았다라는 건데 요지는 그겁니다. 윤곽근 변호사의 요지는 경호관들에게도 사법 경찰의 권한이 있어. 체포해도 돼. 경찰들이 경호구역 내로 들어온다면 네. 체포해. 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야 조금만 버텨. 시간 버티면 윤석열 살아남아. 우리가 가는 길은 의로운 길이야. 네. 라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체포해야 된다라는 건 제가 일전에 여기 와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광우 경호본부장 네. 윤곽근을 부른 사람인데 이 양반이 얼마 전에 제가 케이블 타이 400개 준비하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케이블 타이 400개 준비했다가 경찰 들어오면 다 체포해. 자라고 했던 게 한번 제가 이야기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 당사자가 이광우예요. 맞습니다. 아. 그때 김성훈과 이광우가 그 분위기를 잡다가 네. 경호관들이 아니야 우리 체포 권한이 없어요라고 해서 유야무야가 됐는데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윤곽근 변호사가 다시 또 이야기한 겁니다. 와. 잡아라 잡을 수 있다. 니네한테는 법적 권한이 있다라는 식으로. 네.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이광우가 지금 경호원들을 다 소집을 했다는 거죠. 관저에 있는 경호관들. 저는 이거 전체 자체가 경호관입니다. 직권남용이라고 보거든요. 불러서 범죄자의 변호인의 이야기를 듣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직원이란 이유만으로 범죄자의 변호인의 이야기를 듣도록 그 한 곳에 모으게 한 거죠. 맞아요. 네. 이거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또 윤곽근 변호사는 너네 거기에 한 거 하면서 니네가 직접 체포해라라고 하는 거는 불법 체포라든지 공무집행 방해 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까 잠깐 그 윤석열이 뭐죠 매뉴얼대로 해라라고 네네네.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김성훈이한테. 네, 윤석열은 지금 직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이제 김성훈은 직원들한테 다 전달을 했다는 네, 거죠. 하달했대요. 네, 그러면 직무가 배제된 대통령, 그러니까 직무가 배제됐으면 직무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이런 일들을 그냥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내부의 기강이라든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네.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사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상목. 최상목. 아유, 최상목. 그 양반은 가만히 있는데 윤석열 씨가 지금 지휘권이 마치 있는 양 네.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광우 대단하네. 아니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내부를 결속시키기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했는데 그 외부 강사는 그냥 외부 강사가 아니야. 그렇죠. 범죄자를 변호하는 변호사야. 네. 와, 진짜 엉망도 이런 엉망이 없습니다. 원래 변호사는 범죄자를 변호해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예, 원래 그렇긴 한데. 죄송합니다. 네. 아, 그건 좀 제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히히히 노영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름 나오는 이광우라든지, 이광우. 김성훈이라든지, 김신이라든지 이자들이 이제 대표적 김건희 라인입니다. 그렇죠. 사진 좀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요주의 인물이야. 근데 봤더니 이제 김성훈과 이광우는 공채 동기드만. 둘이는 동기야. 그래서 예. 이제 친분이 있어 보이고 김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광우의 용인대 후배래요. 그래서 이제 좀 끈끈한 그런 네.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요직에 가 있었냐? 우리 이제 의원님이 저희에게 또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뭐 김건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반려견 옷을 맞아요. 이렇게 뭐 오바로 오버로드 친 쳐가지고 거. 선물하기도 했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아버지 장례를 도맡아서 했었다. 그리고 취임 2주년 축하를 위해서 오직 윤석열만을 위한 네. 태권도 쇼를 맞아요. 군인의 신분을 속여서 공연을 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야,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었어. 이거 대박이야. 이게 대박이야. 김건희 생일 챙겼다며? 김성훈이 김건희. 지난해 9월에 김건희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한남동 관저로 벤츠 마히바흐 차량을 쫙 보냈는데 그거 무전용 차량. 비싼 차입니다. 딱 보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트렁크를 쫙 열었더니 풍선이 쫙 올라오면서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짜잔하고 등장했다는 겁니다. 진짜 미치겠다 이거는. 드라마 찍냐? 네, 요걸 김성훈이 준비를 했다. 와. 그리고 또 2023년 휴가 가가지고는 휴가지에서 그 폭죽 있지. 그것도 어렵게 구해갖고 막 맞아요. 폭죽 터뜨려. 근데 나는 이것도 문제라고 봐. 경호원들이 폭죽을 터뜨리면 되냐? 경호원들이 폭죽을 터뜨리면 돼. 폭죽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네요. 야, 근데 이렇게 막 드라마 찍고 해가지고 사랑을 받았다는 거야. 네. 의원님. 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 저는. 뭐예요, 네. 진짜. 경호관이 아닌 거죠. 이게 경호관이 아니라 개인 비서도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 네. 갑질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다는 게 저는 더 놀랍고요. 영혼을 바쳐서까지 김건희 라인을 부여잡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아까 그 세 분의 사진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3인방. 뭐- 또 띄워주세요. 네. 아닙니다. 저 중에서 이광우 본부장의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돌쇠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경호처 내부에서는. 네. 그래서 혹여라도 이렇게 불상사가 생기면 요주의 인물이다라는 게 경호관들의 많은 지적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이렇게 불상사 없이 물리적 마찰 없이 최대한 해야 되겠지만 걱정되는 사람이다 저 양반이. 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 그 졸업생 입틀막 정말 맞아요, 그 맞아요. 폭력적인 입틀막 네. 사건의 배우가 이광우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이자가 다 시켰다고 언론 보도에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야기를 들은 게 그 내부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안 되면 총 쏴버려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다녔다.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던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막무가내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좀 정서적으로 김건희랑 잘 어울렸나 봐. 극단적인. 그래서 사랑받고 네. 그리고 또 뭐 풍선 뭐 이렇게 김성훈은 좀 감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이제 약간 접근하고. 달콤하게 접근하고 네. 여기는 이제 맵고하게 접근해서 단짠 단매로 그렇게 접근했던 김건희가 것 좋아했겠네. 같습니다. 네. 터프하게. 이 강경파 3인방 이자들이 빨리 경호관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체포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야? 불러도 오지도 않고 뭐야? 지금 김신 가족부장 저 있잖아요. 저 사람은 경찰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출석을 안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광우도 지금 불응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성훈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했는데 신청을 했고 청구가 된 상황. 서부지검이 법원에도 지금 청구를 한 근데 상황입니다. 이상한 내가 안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11일 날 사실은 3차 체포 그러니까 소환에 불응했잖아요. 그래서 서부지법에 11일 날 영장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영장 발부가 안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발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아니, 영장 그게 신청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어제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래요? 예, 근데 어제. 그 단독 보도에 따르면 11일 날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어제. 보도가 틀린 거였어요? 예, 예. 그럼 어제 어제 신청했으면은 오늘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아직은 아직은 그 보도가 확인이 안 나온 되고 거예요? 네,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어제 지금. 신청했고 아직 확인 안 되고 있고. 네. 그럼 원래 그때 발부가 되면 그걸 신호탄으로 해가지고 집행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내일로 그래서 내일로 예상이 얘기했는데. 됐었잖아요. 네. 근데 또 그게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도 나온 거 따르면은 김성훈 건은 체포영장 발부가 됐다고 나오네요. 아, 발부가 됐다고 됐대요. 나와요. 네, 발부가 돼야 지금 돼요. 맞아요. 나왔네. 네. 서울 서부지법에서 김성우는 체포영장 발부가 됐네. 네네네. 그러면 빨리 들어가야지. 예,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 체포와 관련돼서는 잠깐 좀 킵해두고 우리 의원님이 또 빨리 가셔야 돼. 아. 그래서 요 체포와 관련된 이슈 잠깐 킵해두겠습니다. 네. 네, 요거 잠깐 킵해두고 약간 건너뛰어서 네네네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야기를 아.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의원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윤석열의 최측근만 이상하게 이번 내란에서 빠져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람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렇죠. 그리고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인데 네. 이번에 이상민의 꼬리가 드디어 밟혀버렸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계엄 당일에 전화를 해서 네. 주요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 야, 근데 이 얘기가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 맞아요. 야. 수사기관도 파악하지 못했어. 네. 근데 어제 국회에서 윤건영 의원이 이거를 밝혀냈습니다. 와. 정말 이거 굉장한 쾌거입니다. 큰 뉴스예요, 진짜. 진짜 이 빅뉴스입니다. 네.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전화를 제가 그 회의 중에 네.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로 청장님께 의논했던 또는 통보했던 내용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청장님, 예. 저희도 내용을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찰에서든 어디 기관에서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게 그거죠. 그런 뉘앙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청장님? 자, 그러면 이상민 전 경찰청에 장관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특정 그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언론사에 한겨레 신문 들어갑니까? 예, 아마 답을 하세요. 예. 들어가죠. 이제 기억나지? 경향신문 들어갑니까?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MBC 들어가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한겨레, 경향, MBC 소위 진보 매체라고 하는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이상민 장관이 지시했고 그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이 차장에게 상의했다. 이게 맞습니까? 언론사 중에서 아까 세 개 언론사 외에도 또 있나요? 세계 좀 더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지? 김어준 뉴스공장도 뭐 거의 포함되나요? 예, 거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함돼 있어요? 야, 마지막까지도 말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소방 공무원 의전서의 1위로 제가 모시는 분들인데 아, 그럼요. 이 소방청장도 지금 어. 이 내란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입니까? 이거를 아직까지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소방청장이 거짓말을 한 게요. 저희 국회 자료 제출을 했어요. 네. 계엄 당일날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화 내용이 뭐냐? 소방 관련 특이사항 없다라는 내용이었다. 와. 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네. 거짓말이죠. 명백하게. 국회 위증을 한 셈이죠. 누가 집에 저러냐. 그리고 제가 소방 제보가 있어서 이것도 제보를 왜 근거를 해서 짚었는데 와. 단전 단수를 하려면 소방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죠? 이 건물에 단전 단수를 한다. 네. 이 건물을 가장 잘하는 기관 소방입니다. 아, 그런가요? 도면이 있으니까요. 아, 도면이 있어요. 설계 대형 건물일수록
설계 도면이 있고 소방 그게 있거든요. 예.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막 점검도 받고 그러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아. 한전이 단전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할 수 있죠. 한전은. 어. 그러나 한전은 민간 기업이잖아요. 아. 근데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단전 단수할 때 꼭 필요한 기관이 소방청입니다. 아. 왜 와. 서로 깨친다. 알아야 되니까. 야, 그렇구나. 네. 그걸 알아야지만 단전 단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안 했대요? 두꺼비 그러면? 집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소방청에 그런 제보가 와서 뭔가 있다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처음엔 아니라고 막 계속 하다가 네. 결국 실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 이 소방청장이 누군가에게 지시를 냈거나 그랬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못 밝힌 거죠. 저한테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지시까지도? 네, 지시까지도 아, 왔는데 지시했다고. 어제 소방청장은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다음 이제 국정조사 때 제가 또 밝혀야 되는 아. 조치. 제가 받은 제보가 있어서. 아니 봐봐. 그러면은 일단 뭐 이상민은 이제 걸린 겁니다. 네. 이상민 걸린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일단은. 걸렸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소방청장이 설마 이번 내란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했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상상 못했잖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작은 조직, 큰 조직 할 것 없이 내란과 다 관련이 있지 다 걸려 않을까? 있어. 다 걸려 있어. 우리는 진짜 아예 전면적으로 다시 다 봐야 된다는 아니, 근데 겁니다.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은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잖아요. 네. 내란죄 관련해서. 그것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모르고 이 사건은 지금 검찰도 모르고 경찰도 모르고 있으니까 몰라요? 사실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아. 처음 나온 거니까. 예. 소방청장이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얘기 안 얘기 안 했어요. 했어요. 예. 다시 해야죠. 아니 근데 얘기 안 했다 해서 그거를 진짜 모르고 있었을까요? 나는 검찰 경찰이 그렇게 무능하지는 않거든요. 현재까지는 제가 확인되고 있지 않고 공소장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소방청장에게 어제 확인을 했는데 부정을 하던데 다음 날 12월 4일 날 소방청 차장이 그 회의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맨투맨으로 입단속을 합니다. 와. 소방청장이 소방 차장이. 차장이. 2인자. 이거는 차장이. 증거인멸 여기에서 이제 소방청장이 어제 국회에서 인정한 건 전화를 받고 내가 옆에 있는 소방청 차장한테는 이야기했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 밑으로는 전파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소방청 차장이 다음 날 회의 참석자 한 명 한 명을 아. 찾아와? 그러면 소방청 차장에게 그걸 지시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그걸 소방청장 아닐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쵸? 확인을 했더니 소방청장은 아니라고 하는 거고 어제 제 질의 시간이 짧아서 네. 그까지 다 진도는 못 나갔고요. 이거 밝혀내야 될 지점입니다. 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맞아. 중요한 건 네. 윤석열 씨가 뭐라 그랬어요? 대국민 담화에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국회도 단전 단수하고 언론사도 맞아요. 닫을 수 있어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상민의 머리에서 저게 나왔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윤석열 씨 오다잖아요. 쪽지 그렇죠. 받았겠죠. 그럼요. 쪽지. 이거는 명백하게 내란죄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내란 증거인멸 그렇습니다. 종사자예요. 그럼요. 그 사람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났다 하더라도 그건 종국 처분이 아니라서 그럼요. 얼마든지 다시 할 수 그렇습니다. 이거 와. 우리가 인지시켜줘야 돼 검찰한테 맞아요. 다시 하라고. 맞아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중요한 단서인데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더 많을 것이다. 더 많죠. 이게 핵심이다. 조용히 맞습니다. 숨기고 군은 있는. 김용현이 정점에 있죠. 네. 그래서 군이라는 조직이 나름 폐쇄적이다 보니까 예. 이미 상당 부분 나왔어요. 내란과 관련된 사실들이. 근데 민간 영역은 저는 이상민이 핵심이라고 봐요. 민간 그렇죠. 영역은 이상민의 핵심이다. 아, 그렇죠. 와. 그래서 이상민에 대한 꼬리를 계속 해 가야 돼. 그것만 줄기캐. 맞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게 여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윤석열이 흉금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상민만한 사람이 있나? 없잖아. 야 이상민한테 그 뭐야 스테카 비행기 그것까지도 얘기했더만. 맞네. 근데 이 중요한 계엄을 얘기 안 했겠냐고. 했지. 대표적인 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게요. 예, 근데 국무회의가 지금 부서가 안 돼 있다, 서명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무효라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당일날 현장에서 나가려는 국무위원들한테 누군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서명하고 가라, 부서하고 가라. 그 누구야? 저는 이상민으로 추정합니다. 그때 최상목이 안 했다 그랬잖아요. 안 자기 했죠. 일부러 안 했다고. 자기는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때문에 나갔다. 네, 근데 나갔다고. 누군가가 하고 가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때 나온 거잖아요. 얘기가 이상민이 하고 가라고 했는데 자기는 이상 안 했다고 그랬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챙긴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누군지는 몰라. 챙긴 게 바로 비상계엄이고 내란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하고 가야지 되니까. 그래야지 법률적 효력이 있으니까. 그 누군지는 아는 몰라. 사람이죠. 근데 그렇죠. 그게 이상민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는 의심을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국무회의 담당 주관부 장관이지 담당 않습니까? 기관이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챙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 능력에서 저희 정점은 이상민 장관 아닌가. 아. 그래서 계속 파야 된다. 그러니까 잡혔다, 자기는 이제. 무혐의를 받아요, 뻔뻔하게. 네. 이상민이 비화폰을 쓰는 이유가 이상민이 있었나? 비화폰 써. 야. 행안부 장관가 비아폰 쓰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밝힌 건데요. 네. 행안부 장관 역대 행안부 장관 중에 처음으로 비아폰을 지급받는 게 이상민입니다. 처음으로. 처음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야. 네, 역대 행안부 장관 중에 비아폰을 쓴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민. 이유가 있었어. 주인공이라니까. 아니, 뭐가 없어서 이상했다니까. 이상민 주인공이라니까 이놈아. 아, 꼬리 밟혔어 이제. 아,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한 게 지금 의원님이 가셔야 돼요. 가지 마시고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요, 우리 작가분들이 보좌관한테 욕 바가지 먹어요. 오늘 국정조사 하는 날. 네, 네. 아, 국정조사. 자, 우리 의원님과는 여기서 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더욱더 네. 맹활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이 소름. 자, 우리는 체포와 관련해 가지고 예. 계속해서 우리 진도 빼야 되는데, 우리 교수, 뭐 앉아 계세요. 우리 교수님 다른 주제인데, 네, 우리 신용환 교수님도 나와 계셨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하시는 바 있으면 좀 중간 들어오셔도 예, 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지금 체포가 중요하다. 네. 그런데 지금 경호처에는 강성들이 있다. 얘네들 지금 소환 안 되고 있다. 체포영장 발부됐다까지 네. 이야기 나눴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냈습니다. 네. 맞는 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맞는 말이 단 하나의 단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과는 절대 타협해서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네 파트만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 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갱단 다루듯이 몰아붙이고 있다. 둘째, 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자백이라고 받아들이고 윤석열이 지금 남미의 마약갱단 부목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자백한 것 아니냐, 다들 뭐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거는 자백이네. 요거는 이견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둘째,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요것도 이제는 정신 차렸구나. 그래, 재판정에서 나와서 입장을 밝혀라. 다들 이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세 번째 파트,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다.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이제 국가 기관 간의 갈등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입니다. 네. 적법한 과정으로. 예. 자, 그리고 네 번째 파트입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라는 입장을 이제 냈습니다. 너무 솔직히 낮은 수준의 호소문이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이 나설 필요까지 있나 싶은데 뭐 한마디씩 뭐 욕을 하셔도 되고요. 네. 예, 뭐 뭐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전문가가 나설 만한 그렇지. 내용 수준이 안 그런 돼. 수준이 아니거든, 진짜. 아니 근데 솔직히 깽단의 두목같이 취급한다 그러는데 우리를 깽단의 조직원으로 취급하고 있는 게 지금 대통령 아니냐. 예, 진짜 너무 속상하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경찰님은요? 저도 뭐 아까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국가기관 간의 충돌을 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뭐냐면 범죄자를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체포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경호실한테 경호처가 나서서 충돌을 해주기를 뭔가 갈등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부터가 잘못됐고 그리고 제3의 장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그때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이미 수사를 하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소환 요구를 했는데 그걸 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끝났고 강제 수사에 접어들었는데 네. 지금 와서 무슨 제3의 장소 자진 출석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된 거야. 정확합니다. 네. 근데 이제 와갖고 쑥 끼어나와가지고 제3의 장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네. 너무나 말도 안 돼. 수준 너무 낮은 맞아요. 단계야.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듣는 깽단 듣는 잡범 씨들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습니다. 갱단들도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경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우리 또 경찰 출신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제가 우리 이지은 님께 네. 좀 짜증을 좀 낼 수도 있다는 미리 좀 양해를 네. 구하는 네. 바입니다. 오늘 엄청나게 불쾌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경찰청 국수본하고 공수처하고 네. 범죄자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경호처가 경호처. 삼자 회동을 했다. 오늘 오전 8시에. 네. 그래서 1시간 정도 만났나 봐. 만났는데 뭐 입장차만 확인했다는 거야. 네. 아니 대한민국의 경찰이 범죄자와 협상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짜증을 내는 겁니까? 일단 저도 좀 짜증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호실에서는 영장 집행에 방해하지 말고 협조해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맞아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최상목 대행이 국가기관들끼리 갈등하지 말고 같이 협의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협의를 한 건데 사실은 협상 테이블에 같이 동등하게 앉을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협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되어야지 네. 협상 같은 이제 지위에 있는 그 대상들은 아닌 거죠. 아 언론에서 삼자 회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죠. 거야. 회동도 아니고 네. 아 진짜 범죄자인데 누가 협상을 해? 이거 언제까지 이런 거를 지켜봐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도저히. 당장 이제 체포를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경찰의 의지가 어느 정도이냐?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나오는 이제 또 다른 결의 보도를 보면 의지가 또 충만해 보이는 보도들도 또 있기는 해요. 예. 경찰이 뭔가 그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경찰 내부로 내려간 명령으로는 세면도구, 여벌 옷 등 이런 거를 준비해라라는 명령이 내려갔다는 보도가 있어서 뭐그 휴대전화 뭐 예비 배터리, 네, 기저귀까지, 기저귀까지도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도 지금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거 보면 이제 좀 뭔가 장기전까지 염두에 의지. 두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그래 경찰 내가 또 죄송하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짜증 냈지만 미안하다 싶다가도 또 짜증 나는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또 있어요.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네. 게 우리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공부하라 그러면은 책상 정리하고 뭐하고 형광펜 다 사고 꼭 그러다가 자버리고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나 진짜 옛날에 내가 공부 못해갖고 네, 이게 정말 그때랑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준비만 도대체 며칠을 하는 겁니까? 맞아. 이게 지난 1월 3일 날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한 이후에 오늘 며칠이죠? 14일이에요. 와. 네, 11일 동안 우리 국민들은 이러고 있는데 지금 몇 날 며칠을 매냐 지금 변증만 올리고 있잖아요. 준비만 해. 준비만 해 진짜. 해도 너무해. 너무해. 우리 열 며칠 동안 그 앞에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만 맞습니다. 보세요. 나 너무 화가 나요. 저 화나죠. 제가 화 더 북돋습니다. 더 더 화나게 화나게 합니다. 나를? 이게 무슨 역정보인지 가짜 뉴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선일보에 난 보도입니다. 어. 뭐라고 났냐면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호처가 만약에 화기를 쓸 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경찰 너네들은 50m 밖으로 후퇴하라 라는 지침이 내려졌다는 거야. 경찰에서. 경호관들이 화기를 쓸 조짐만 보이면 우리 경찰은 도망가 라는 지침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대테러 부대인 경찰 특공대 투입은 작전에서 안 해. 제외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화기를 쓸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작전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화기를 쓸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죠. 그렇죠. 들어가야지. 그런데 화기에 그러니까 극복 가능한 옷을 입고 들어가든지.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도
경찰 특공대는 이번 작전에서 제외하고 경찰 병력들은 50m 밖으로 도망가고 후퇴하고. 이게 뭐 역정보인지 가짜뉴스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더라고.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어제 이 기사를 보고 너무 열이 받았었는데 사실 경찰 물리력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죄자보다 한 단계 높은 물리력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죠. 네, 그래서 그래야죠.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손으로 때린다 이러면 우리는 뭐 삼단봉을 삼단봉을 그렇죠. 쓴다든지 저쪽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전자충격기나 총을 쓴다든지 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저쪽에서 총을 가지고 있으면 도망가라라는 이야기를 한 와.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정말 범죄자가 칼 들고 오면 도망가라 이야기를 한 건데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도 너무 황당한데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왜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했을까? 또는 또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들 보고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야 화기만 보여줘봐. 쟤네 무조건 도망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총을 안 들려고 하다가도 총을 들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조금 알아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인지 아니면 일단 물러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가 진입한다든지 뭐 그런 그 다음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안 나온 것 과연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선생님 왜 경찰 특공대 아니 제가 몰라서 네, 여쭤보는 겁니다. 네. 경찰 특공대는 왜 투입을 안 시키는 것이고 경찰 특공대는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투입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란범을 잡기 위해서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안 되면 언제 투입이 되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항상 이제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특공대의 역할은 통로 개처, 그러니까 앞에 차벽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통로를 열고 가는 역할, 위력 과시, 그리고 저쪽에서 화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혹시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그걸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우발 대비라도 특공대는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법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특공대는 뭐 이제 테러 진압하는 데 쓰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주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1차로 들고요. 그런데 범죄자가 주장하면 그거 감안해 주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거 감안해줘? 법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네. 테러 방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테러를 그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예. 어떠한 목적으로 다음에 몇 가지 활동을 하면 테러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보면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위험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테러이고 그런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경찰 특공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공대 운영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딱 맞네. 똑 떨어지네. 맞습니다. 떨어져. 딱 맞습니다. 네. 총기들을 사용해서 생명에 위해를 느끼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특공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지금 내부 분위기를 보니까 국수본에서 이거를 담당을 하고 있고 특공대는 경비국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수본에서 자기 인력만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경비국 쪽으로 아예 요청도 하지 않았다. 오판인데. 오판. 저도 나도 굉장히 오판 걱정이 같은데. 됩니다. 아니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불상사가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공대가 투입돼야지. 정확합니다. 네. 사실은 안전한 진압과 안전한 체포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려면 경호처에서 봤을 때 저기 우리가 총 한 번 쏘면 뭔가 진압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네.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총도 있고 해야지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그렇지. 싶어서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경호실에 있는 직원들이랑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실제로 많이 흔들려서 이제 그냥 막고 싶은 저항 의지가 별로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 투항할게요. 손 들고 나갈 수는 절대 없다. 네. 특공대가 오고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네네. 그걸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만일의 사태, 돌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특공대는 투입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면서 네. 윤석열 체포와 관련된 부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의 네. 윤석열 체포 집행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의지.
저는 실력과 능력은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아니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의지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솔직하게. 저는 사실은 의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안 보이죠. 그거는 결국 행동으로 우리가 판단할 판단하는 수밖에 거죠. 없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전에는 경찰청에서 계속하는 것들을 보면서 1차 집행과는 확실히 다르다.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꾸 체포의 기일이 늦어지고 있고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뭐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의지가 다시 낮아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아주 우려스럽지만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국수본이 우리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이제 내일 체포 내일로. 집행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잡혀가더라고요. 네, 네.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광역수사단 책임자들 3차 작전회의 네. 오전에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했다고 맞아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내일 체포한다고 하니까 그거 유출돼서 오늘 또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안 할 명분만 지금 계속 네, 안 하는 것만 찾는 계속 거 찾고 아니야? 있어요. 찾고 있어요. 핑계만 계속 찾고. 밀려 지금. 아니 뭐 또 갑자기 언론에 너무 많이 알려져서 안 한다고. 안 한다 뭐 이렇게 가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래서 지금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지은 아이유가.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 윤석열 체포하고 안 하고 보다도 대한민국의 이 법 집행이 맞아. 이렇게 무력하게 네. 나는 이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맞습니다. 화가 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제가 가야 돼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붙이면 저도 자꾸 이 원칙이 양보를 하는 듯한 그러니까 느낌이 그것 때문에 듭니다. 괴로운 거예요 저는. 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호실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연쇄살인범보다 더한 네. 정말 나쁜 그게 그 내란인데? 범죄자가 있다. 네, 그럼요. 그게 내란이잖아요. 범죄자가 있고 그 범죄자를 테러하는 사람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야 네. 돼요. 그 범죄자를 비호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